안녕하십니까. 우어게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태국의 외국인 자격으로서의 토지 구매, 그리고 건물 같은 거를, 토지가 딸린 건물을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태국에서 외국인이 개인 자격으로서 땅을 구매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일단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실효성은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천만 바트의 그 투자금을 가지고 태국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국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일라이가 넘지 않는 땅을 구입해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거는 4천만 바트씩 투자를 해서 언제 승인 날지도 모르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기다려서 주거 목적으로 일라이 땅을 사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만 짓고 산다 라면은 실효성이 없겠죠. 또 한 가지 개인 자격으로서가 가능한 게 태국인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태국인 배우자의 명의를 가지고 토지를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역시 원칙적으로 그 토지 소유권이 태국인 배우자분에게 있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의 출처가, 토지를 구매하겠다고 하는 자금의 출처가 본인에게서 한국에서 돈을 가져온다거나 해서 나왔다 치더라도 막상 토지국에 가서는 토지국 담당자 앞에서 그 토지대장이죠. 토지대장의 그 등기부 이전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지분이 없다라는 것을 서명을 해야, 그 다음에 태국 배우자에게 모든 지분을 일임한다라는 서명을 해야 등기부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개인 자격으로서 외국인이 태국의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두 번째로 니띠부콘이라고 그 법인의 자격으로서 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 회사를 설립해서, 일반 회사라 하면은 약간 규모가 작은 규모의 등록자본금 200만 바 정도로 투자하고 가게를 낸다거나 조그만 사무실에서 무역업을 한다는 정도의 규모일 경우, 이때도 역시 땅을 살 수는 있습니다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그 법인의 일반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법인의 지분을 49% 이상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BOI를 가지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인데요. BOI 같은 경우는 특혜로 외국인 지분 100%를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태국 내 구매 자산에 대해서 100% 지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제약이, 일단은 토지 구매 가격과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을 제외한 등록 자본금이 1,000만 밭 이상, 최소 1,000만 밭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그 자금적인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조업이 아니고서는 BOI의 그 설립 취지 자체가 해외에 있는 자본을 들여와서 그 다음에 해외의 그 우수한 그 기술을 이전받아서 그 자국민의 고용을 창출한다라는 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제조업 기반의 회사여야 되고, 또한 제조한 물건들을 다시 해외로 수출을 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나 이런 거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BOI 기업의 자격 요건으로 해외 수출이 아닌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그런 회사로 여기에 들어온다. 그러시면은 BOI 설립은 약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IEAT라는 기관을 통해서 토지를 구매하는 건데요. IEAT라는 기관은 태국 내에 그 큰 산업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따라고 하는 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이름은 해마랏 공단이었는데 지금은 그 물류그룹이 인수해서 WHA라는 공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짜나 공단, 게이트웨이 공단이라는 크고 작은 공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단들이
그 IEAT, 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라고 하는 그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밑에 통제를 받는데, 그러한 그 공단들의 속해 있는 그 내부의 공단 땅을 살 경우에, 그 공단 땅이 다소 비싸긴 해요. 일반 공단 밖에 있는 땅보다. 그렇지만 물이라든가 전기,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완전하게 끝나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살 경우에 100% 외국인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일반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 외국인 자본 49%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 경영권을 위협받거나 그 자산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고려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BOI나 IAT를 통해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신다면은 저 우혹계를 통하시지 마시고, 제가 타나이 변호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IAT 공무원이나 BOI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IAT 공무원 내지는 BOI 공무원과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믿을 만한 변호사를 컨택하셔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IAT 공무원이나 BOI 공무원과 컨택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태국에서 그러면은 땅을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내가 배우자가 태국인이다. 아니면은 내가 한국에서 어떤 그 기업의 선발대로 그 땅을 구매하고 법인을 설립하고 땅을 구매해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아니면 내가 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객사가 있거나, 아니면은 고객사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 시장성을 보고 들어와서 공장을 짓거나 사무실을 지어서 판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 땅을 구매하실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땅을 구매할 때 태국의 그 도량형이 약간 생소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1라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1라이는 1600스퀘어미터고요. 1라이는 4응안으로 나눕니다. 4응안은, 그러니까 1응안은 400스퀘어미터가 되겠죠. 그 밑에 또 따랑와라고 하는 생소한 표현을 쓰는데요. 따랑와는 4스퀘어미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1라인은 1600스퀘어미터고, 1600스퀘어미터는 나누기 3.3을 했을 때 대충 평으로 환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485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라인은 약 485평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땅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보고 온 땅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땅의 소유주라고 하는 분이 이 땅이 당신께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뭔가 약간 좀 냄새가 나고 좀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서류가 이 땅이 이게 진짜 토지 대장, 정확한 토지 문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태국은 존재합니다. 태국에 5가지의 땅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는데요. 5가지 유형의 땅이 존재한다라고 쉽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문서 종류 중에 서퍼커 시탑 순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퍼커 시탑 순능이라는 거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바이아누얏이에요. 허가서입니다. 허가서인데 어떤 지역의 허가서냐면은 그 지역 주민들 중에 국가에서 그 개발을 농업 용도로 개발을 위해서 지정해 놓은 땅이 있어요. 그 지정된 땅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땅을 개간해서 농업을 하겠다라는 거를 제출을 하게 돼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은 토지국의 담당관이 그 내용의 타당성을 보고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준 땅입니다. 말하자면은 정부에서 그 농업 장려를 목적으로 허가를 내준 임시의 땅이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지원을 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설사 허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망한다거나 했을 때에 그 가족들 중에 농사를 대신 지을 사람이 없다. 내지는 그 사람이 그 토지국에서 지정해준 그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즉각 몰수가 되는 땅입니다. 즉 매매, 임대, 양도나 담보가 전혀 안 되는 땅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너서
성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너서성이라는 거는 낭스성이라는 건데 다른 말로는 바이정이라고 합니다. 바이는 어떤 종이 쪼가리, 어떤 문서를 얘기하고요. 정은 예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이정이라는 거는 역시 어떤 개간을 위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내용은 서퍼거 시탑순능이랑 비슷합니다. 개간을 위해서 어떤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우리가 개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세요. 지만은 농업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서퍼거 시탑순능처럼 농업에 한정된 게 아니라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를 내서 허가를 받은 땅인데 이거는 역시 임시입니다. 정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반환을 요청할 경우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소유 땅이라고 볼 수가 없는, 즉 매매나 임대 그리고 뭐 담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땅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유형의 땅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는 임대, 매매, 양도, 그 다음에 담보가 가능한 땅들입니다. 세 번째로 너서 쌈이라고 하는 문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너서 쌈이라는 땅은 이제 완전한 형태의 그 다섯 번째 문서가 토지대장, 찬옷이라고 하는데요. 찬옷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너서 쌈이라고 하는 거는 찬옷과 비교를 해봤을 때 토지대장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서베이예요. 토지 측량. 뭔가 레벨을 갖다 놓는다는 거, 요새는 GPS로 잘 돼 있죠. 측량을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기네 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이 너서 쌈의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야자수 한 그루 있는데 그 앞쪽부터 이 앞에 도로 앞에까지 양옆으로는 개울과 개울 사이에 있는 여기 땅이 우리 땅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이런 땅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매, 임대,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설사 치더라도,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이게 실제로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를 준다고 했을 때, 아니면 담보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서도 담보를 잘 받으려 하지 않겠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토지 소유주들 간에 마찰이 생길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서 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보다 조금 더 그 측량에 가깝게 진보된 땅이 너서 쌈 꺼라고 하는 땅입니다. 요거는 완전하게 토지 측량이 된, 서베이가 된 땅은 아니지만 너서 쌈보다 약간 발전해서 항공사진으로 촬영이 돼서 항공사진 자료가, 이게 토지의 구획에 대한 자료가 항공사진으로 정보가 있는 땅을 너서 쌈 거라고 합니다. 역시 매매, 임대, 이전 등록, 그 다음에 담보 설정이 가능한 땅입니다만, 이런 일련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토지국에 30일 전에 신고를 한 후에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형태, 지금까지의 너서투, 너서성, 너서쌈, 너서쌈꺼의 이 너서는 낭스랍렁, 즉 보증서라는 태국 단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뭔가를 증빙하는 보증서의 성격을 가진 문서라고 본다면은, 마지막 완전한 형태의 찬옷은 태국어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깜마싯, 에까산 깜마싯에 해당하는 완전한 형태의 토지 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항공사진으로 된 자료가 있고요. 토지 구획에 대한 그런 자료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또한 태국어로 랑왓이라고 하는 그 서베이를 거쳐서, 서베이할 때 토지국에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하게 서류가 갖춰진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 찬옷은 그 밑에 단계에 있는 너서 쌈 거라든가 너서 쌈과 비교했을 때 뭐 매매, 임대,
뭐 양도 담보가 가능한 같은 서류라고 하지만은 이 차노옷은 그만큼 가치가 이 소유권에 대한 완전한 그 증빙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그 가치나 그다음에 차노스로 된 땅 같은 경우에는 너서 쌈이나 너서 쌈 거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비싸게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태국에 와서 토지를 구매하고 뭔가 투자를 해서 건물을 공장 용도로나 아니면 사무실 용도로 진다고 하셨을 때는 뭐 크게 뭐 법인에 소속되신 분들 확실한 걸 좋아하실 테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서류상 확실한 걸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태국인 배우자 분들을 통해서 토지를 구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그 배우자분들의 친척분이나 이렇게 동네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토지 매매가 아예 되지 않는 서버거 시탑 순능이라든가 바이정, 너서성이나 아니면 아직 완전한 형태가 아닌 이런 토지 문서들을 가지고 그 토지 구매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습니다. 아, 친척간인데 우리 아저씨야, 우리 작은아버지야, 우리 외숙모야, 뭐 신뢰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완전한 차노세에 비해서 가격도 많이 싼데 이게 구입해서 뒤탈은 없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경우에 차후에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고 실제로 법정 분쟁까지 가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해드린 것은 기왕이면 완전한 형태의 차노시 구비된 그런 땅을 구매하시도록 권유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음 편에서 오늘 너무 얘기가 길어져서요. 다음 편에 그 토지의 용도별 사용을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절대 농지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지밖에 안 된다. 낭패죠.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주거밖에 안 된다. 상가를 지으려고 했는데 역시 여기는 주거밖에 안 된다. 농사밖에 못 짓는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그 용도별로 태국 그 지적도를 보게 되면은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각 색상별로 어떤 그 토지의 용도가 구분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각 토지별로 용적률이 다 제각기 다르고, 또 토지별로 그 토지 대비 그 연면적을 제한을 합니다. 태국에서는요, 토지별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